안녕하세요. 윤건호 구원논술 카페 윤건호 원장입니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이제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회원분들이 이제 등업을 요청을 하시면서 거기 이제 뭐 여기 뭐 국어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 그 다음에 받고 싶은 자료는 뭐냐, 듣고 싶은 동영상이 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적어주신 것들을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실 오프라인 강의도 바쁘고, 그리고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카페 회원분들한테 좀 제가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을 못했다, 이런 좀 반성도 들고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래서 카페를 갖다가 좀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EBS 수특의 독서 변형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지금 진척이 됐죠. 그래서 요거가 책자로 이제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책자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일로도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계속 파일로는 여러분들이 받으셔갖고 바로 프린팅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파다 회원을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책자로 신청해서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EBS 수특의 그 독서 변형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자를 이제 판매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수특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변형 문제에 대한 어떤 뭐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요청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 회원 여러분들하고도 소통을 해가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설문 자료를 보게 되면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좀 이거 지금 짚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앞으로 어떤 개설할 수업 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원 없이 혼자 공부해서 힘이 든다. 그다음에 확실한 답을 찾기 힘들다 그랬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특히 이제 수능 국어 기준이죠. 수능 국어는 100%가 뭘로 되죠? 100%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객관식의 정답은 반드시 뭐죠? 확실하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한 답은 찾기 힘들 뿐이지 확실한 답이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겠죠. 그죠?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국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법하고 문학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시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제가 요청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이 거의 통과 의례처럼 그냥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린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고민하시게 되면 그 고민은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해법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추상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랬으면 시에서
어느 부분이 어려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해법을 찾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몬드 나무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국어감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국어감이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어는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정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국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국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을 갖다가 어떤 뭐 센스라든가 국어를 접할 때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감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흥미로운 거는 이제 외고 학생들 경우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혼자서 골똘히 생각해보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확실한 방향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냥 모르겠다라는 학생들보다는 뭔가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뭔가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만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업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보편타당한 답을 고르지 못한다는 건데, 그것은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의 이해라든가 아니면 출제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걸 파악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그거를 연구할 수 있다는 거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독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학, 그 다음에 고전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범위 나왔는데, 이 지금 요 3820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를 벗어난다. 이건 이제 어느 학교나 이런 추세죠. 그 다음에 부교재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카페 가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자녀들의 어떤 그 시간적인 수고 이런 걸 덜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직접 찾아 이제 보시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이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것 부분이 조금 어떤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문학이 어려워요 그랬습니다. 문학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오프라인에서는 그 강의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모의고사 문학은 이게 수능이 객관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공식화돼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과 방법과 문제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접근법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런 강의를 잘 찾아서 들으시면 문학에 대해서 어떤 그 깨우침이 있으실 겁니다. 공부에서 깨우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패턴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반드시 거기에 보면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국어 선생님들 중에 이 모의고사의 어떤 그 수능식 접근법과 그 다음에 국어 그 학교 내신의 어떤 접근법을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하고 내신하고는 사실은 접근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능하고 그 내신하고는 별개구나. 왜냐하면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제자들이 합숙을 하시면서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그 출제 룰이 있거든요. 거기에 룰에 맞춰서 한다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임의로 본인의 어떤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문제가 학생들이 준비하기에는 뭐냐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없기 때문에 내신이 훨씬 더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머님들 중에 기출 문제를 자꾸 구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출 문제는 사실은 요즘에는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보통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기출 문제를 보고 그 패턴을 가지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물론 뭐 이 학교는 주관식이 몇 문제 출제되고 객관식이 몇 문제 출제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여기는 국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이런 거를 아시기에는 좀 어려웠겠죠. 학생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다음에 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그런 보장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도 물론 섞어놓을 뿐더러 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출제하시는 선생님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설령 같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출제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시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문학 문제 적용이 어려워요. 비문학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학에 대해서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죠, 학생들은. 이 파워레인저스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그러는데, 뭐 제일 어렵진 않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모자라서 항상 다 풀지 못한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 그런 문제들,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 단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시문과의 어떤 그 논리적인 관계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선택지와 선택지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그 종합적으로 이것이 됐을 때, 그런 훈련이 됐을 때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거를 갖다가 고쳐가지고 내가 모의고사 볼 때 두 지문 세 지문을 못 풀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푼다든가, 다 푼다는 의미는 물론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즉 지배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걸 줄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깨우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거에도 보면은 어떤 고수들이 쓰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고수들이 그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고전시가 부분이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고전시가는 사실은 성실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오히려 영역별로 봤을 때는 더 어떤 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실성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이 필수 작품 이런 것들을 강의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외 선생님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에 뭐 발견해서 가입하게 됐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 이제 카페에서 자료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도 뭐 새내기 선생일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 보면 왠지 친근감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저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약에 선생님들이 보시게 된다면 저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뭔가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들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속도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저만의 생각에 빠졌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뭔가 그 시를 해석하거나 뭐 소설을 해석하거나 이럴 때 일정한 틀도 없고 비문학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는 카페 회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거기에 치중을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 좀 많이 좀 게으른 부분, 그런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거를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만큼 제가 다가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좀 지켜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문학을 배우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지금 학생이 김소원이라는 아이디 분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2학년에 올라오니까 문학이 1학기에 다 끝내야 돼서 선생님 세 분이 1단원, 3단원, 5단원을 한 번에 수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이 단원마다 작품들이 연계있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려서 수업하시는 작품들만 자료로 공부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저희 그 카페에는요, 굉장히 작품이 많아요. 제 카페가 지금 한 거의 14년, 지금 15년째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관리를 그동안 더 철저히 했으면은 훨씬 더 우리 국어 카페가 더 좋아졌을 텐데, 어쨌든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저희 카페가 사실은 무료 회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다 일반 회원부터 파다 특별 회원, 그 다음에 파다 그죠, 프리미엄 회원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계 그 등급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카페 거기 보면 검색창 있잖아요. 맨 처음에 카페 들어오시면 검색창에 작품 이름만 쳐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딱 맞춤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수업은 없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학원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카페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전국에 저희 카페들이 굉장히 저희 카페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부산, 뭐 광주, 그다음에 어떤 섬도 있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서울,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지금 학원이 양천구 목동인데 여기 바로 옆에서 뭐 또 회원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내신 준비를 할 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면, 우리 시험 범위만 딱 맞게 그 교과서 부분, 그다음에 그 외 부분 이런 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저희 공급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러려면은 출판사별로 이걸 하기도 참 어렵고,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왜냐면 출판사별 학교가 다르면은 출판사가 같다 하더라도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내신은 학교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강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10명 정도의 성원이 있어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수업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말고도 이제 강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 그러면 왜 강의를 갖다 안 했냐라고 하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가 저한테 이제 거기에 그 상사의 주재원이나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아이들을 자라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수업을 해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받아서 구글 미트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강의는 잘 안 했었죠. 안 하고 오프라인 강의에 치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거의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수업의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요게 이제 구글 미트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핵심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거를 제가 뭐 형광펜이나 아니면 필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구글 미트가 아니고 그냥 파일을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금 설명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부분 좀 잘 서툴러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다양하게 이게 지금 태블릿으로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잘 할 줄 모르는데 실력은 점점 좋아지겠죠, 물론. 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과 쌍방향으로
이게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지금 그 수업이 가능한데 그거를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 역시도 수업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져서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의를 온라인상에서 많이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있던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비타에듀나 아니면 이투스나 이런 그 전통적인 사이트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가 아무래도 뭐 저희 카페야 뭐 소박한 데니까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천만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단과 강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 질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활약하는 그런 강사들보다는 좀 선배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단과에서 저는 종합반에 있지 않고 계속 단과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 다음에 여기 목동에서 이제 학원을 오픈해가지고 그동안 쭉 이렇게 십몇 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 자신이 많이 발전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특히나 기존의 어떤 선생님보다도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카페에 어떤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수업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자료의 질, 컨텐츠의 질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수준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일일이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지금 수업들은 쌍방향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일일이 호출해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방식들도 아이들이 많아도 저는 일일이 학생들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 너 누구 이래가지고 이 선택지에서 키워드는 뭐지? 그러면 이게 답인 이유가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 수업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이런 기술을 제가 진작에 알고 쓸 줄 알았다면 아마 더 일찍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강의도 올려보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쌍방향 수업이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해드리고 싶은 좋은 것 자료들도 그렇고 뭐 좋은 강의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 서수형 대비 문제라든가 뭐 시험 대비 심화 문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뭐 문학 공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도 있고요. 수능 특강 뭐 이런 거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법 다 강의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지문 읽는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거. 지문 읽는 시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문을 계속 읽는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은 지문을 손쉽게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비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겠죠.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립니다. 제가 소개하는 강의 이런 것들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 보신 분들은요.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요청사항이라든가 강의 개설했으면 좋을 강의, 그죠? 네, 강의 개설 요청을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도 어떤 피드백을 선생님한테 주면은 훨씬 더 선생님이 그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저희 카페를 정말 정말 좋은 카페로 좋은 국어 카페로 제가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뭐 시험 문제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 자료가 이것도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자, 교과서 지문 상세풀이. 그다음에 언매 관련 수업. 이게 문법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시 문학 쪽. 이런 것들 어려운데 제가 소개 강의 올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선지 오답의 정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원래 이 문제만 보고서 여기 이제 어떤 학생이 제가 이게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제가 사실은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선택지 특강이라는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지금은 이런 유사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후배들 중에. 그런데 이 선택지 특강이 뭐냐면은 문제만 보고 답을 갖다가 그죠? 네, 찾는 그런 강의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거기에 보면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일정한 발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상이 있으면, 발상과 거기에 논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오프라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학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학은 딱 들어맞아요, 여기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을 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독해 문제, 비문학 문제 17문제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거의 안 걸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거의 정말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포기할 문제냐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분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류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 강의가 선생님이 굉장히 히트치고 매번 마감되던 강의인데 아마 지금 학부모가 되신 분들 중에도 제 제자가 노량진 제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노량진 이제 비타이드로 바뀐 그 원래 한샘학원이 원래 국어가 제일 강했죠. 그 학원에서 제가 2003년 1월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투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학원을 오픈한 그런 사람인데 이 강의를 할 때 아무튼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거는 수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아마프로라는 분 어머님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 보니까 외고 어머님이세요. 네. 항상 외고 어머님들이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네. 외부 지문 많고 학원별도 없고 혼자서 해보겠다고 했으나 힘들고 학교 프린트물 엄청 많고 주변에 들리는 정보에면 교과서에서 거의 안 나오고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어떤 특정 외고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대비해주는 학원이 한두 군데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이거 들으시는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학교 내시는 같은 학교끼리만 수업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일정 부분치의 숫자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뭐 애들 수가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 또 그만큼 수강료를 갖다가 더 아무래도 추가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어머님들이 우리 학교 애들 거를 갖다가 전담으로 해달라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거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강의 그런 내신 강의를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반을 갖다가 구성을 그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특정 학교를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여기 애들 모여라 이래갖고는 수업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학부모님끼리 아무래도 의사소통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모으셔갖고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온라인상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다른 학원 가는 시간도 있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늦은 시간에 시간을 맞춰 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거의 뭐 1대1 과외 받듯이 이렇게 수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구글 미트 보고 구글 미트 놀랬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요. 이걸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듣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있는 뭐 회원 등업하고 이럴 때 하는 그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국어 그룹 수업하다가 그룹이 흩어져서 아이와 저 둘 같이 공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입하셨다 이런 어머님들도 계시고, 네, 참 사연들이 많죠. 네, 제가 참 이게 다 구글 미트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건데요. 왜 제가 이런 거 진작 안 했나 이런 게 참 아쉽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건 잘못했네 편집이. 네, 여기 아이디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공부를 제법 고지점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부를 제법 잘하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흔하지 않아서인지 내신 대비 문제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많은 도움 받아서 기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한테 가끔 이제 감사 뭐 이렇게 댓글 아니면 문자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만점 받았다. 네, 그런 분들 있고 뭐 1등급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럴 때 보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공부해가지고도 1등급 나오는데 제가 더 잘하면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학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아무래도 카페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방 학생이거든요. 저도 지방 출신인데 이 지방 학생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은 학원이 일단은 좋은 학원 찾기가 어려워요. 좋은 학원 찾기가 일단 어렵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비용적인 측면.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학해서 저희 누나들한테 이렇게 얼마씩 막 용돈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비정기적으로 받아서 강의 듣고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카페를 만든 것이 그런 의도에서 사실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원을 오픈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저희 직원들도 시키고 뭐 제가 한 적도 있고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방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회원들 중에 서울 아이들보다. 저는 사실은 양천구 목동 아이들이 많이 하길 바랬거든요. 제가 목동에 학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방 아이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야 이거 그러면 지방 애들이 진짜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지방 애들을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18년부터 이제 드디어 내신 시험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그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하느라고 거의 정말 업무가 다른 직원들 업무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바꾼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온라인에서 다운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일일이 학생들의 요청대로 한 권 한 권을 갖다가 물론 개중에는 막 어떤 학원에서 고전시가의 모든 거 이런 고전시가 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로 주문해 주시고 해서 뭐 50권도 주문해 주시고 해서 그런 거 만들려면 저희가 사실 이게 무슨 대단한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까지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지금 회원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지금 회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학생 어머니 입장에서는 프린팅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 프린터가 없는 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린팅한 게 아무래도 책자 형태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받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그걸 소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자라든가 이런 근데 시간이 책자 만드는데 정말 많이 오래 걸립니다.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또 편집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권 한 권씩 내신 교재라든가 수능 교재를 다 만들어. 수능 교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죠. 그냥 한꺼번에 그 책자를 팔면 돼. 근데 수능 같은 저거 왜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범위가 몇 단원 몇 단원 몇 단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다 뭐 부교재 뭐 들어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편집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그래서 편집비 뭐 5천 원 받고 막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너무 그 학원 입장에서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런 거를 네. 오늘 제가 약간 업됐나 봐요. 별 속사정을 다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책자로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안 할래도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료가 부족해서 들어오셨고, 네. 사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국어의 어떤 본질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여기 지금 댓글을 단 이거 설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국어가 왜 어려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고 막연하게 지금 보면은 국어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그죠? 설명을 해드리고 또 설득해야 될 부분 설득하고 또 제가 격려해야 될 부분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카페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안 했는데도 지금 거의 16,000명 정도 지금 6,000명 정도 지금 되시잖아요. 카페 회원들이.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겠어요, 저한테.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런 짧은 어떤 그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올려드릴 테니까 밑에 댓글 꼭 그죠? 네, 이거 이제 제가 뭐 유튜브라면 좋아요, 구독 이런 건데 전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 댓글 꼭 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또 댓글 내용이 뭐라 그랬죠? 네, 그래서 국어 뭐 어려운 그죠? 국어 어려움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 같은 거 적어주시고 이걸 제가 100% 해드린다고 장담은 못해요. 저도 사실은 100%는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들을 될 수 있으면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강의 개설을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수능 강의, 내신 강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 댓글을 보고서 제가 만들어서 그때그때 소통을 하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글 미트를 통해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이 수업이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의시학월 그럼 부산에 있는 의시학월인데 뭐 그러고 야 광주의 해우 그러면 얘 해우 뭐 그리고 야 해우야 여기서 이게 왜 키워드가 뭐가 되지? 이게 왜 키워드야?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이 보기에서 키워드 핵심은 뭘까? 그리고 보기하고 이 정답 선택지는 어떤 관계가 있지? 오케이? 그 출제자는 여기서 뭘 의도했을까?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사람이.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아무튼 여러분들 카페 회원 되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 감사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소개 영상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